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다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주수 기자, 밤사이 광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군요. 네, 밤사이 광주에서는 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광주교도소 교도관인데요. 이 광주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앞서 두 번째 정기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광주시가 오늘 이 교도관의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신규 확진자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이 광산구 수안동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전부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 기존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산구의 한 병원 직원도 있었는데요. 이 직원의 가족도 확진됐습니다. 또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의 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남 화순에서는 서울 광진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9명, 전남에서는 2명, 모두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영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지 4월 만에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온 건데요.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미선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유경 오리 농장입니다. 전라남도 방역 당국이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관련해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장에서 H5형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과 가까운 인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달 28일. 불과 열흘 만에 전남 2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농장이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다 먼저 발병한 영암 농장은 차량 출입 기록 관리와 축사 방역에도 허점이 드러나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65곳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12개 농장은 닭과 오리 47만여 마리의 예방적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원의 유경오리 전 농장에 대해서 180개소를 방역 초소를 설치해서 사람 통제를 강화하고 소독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장 단위에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해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농장 내에 유입하는 데를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에 이어 나주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5.18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5.18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켰고 국회 국방위원회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한과 조사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넓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 앞서 국회 정무위는 5월 단체를 정부 지원이 가능한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5.18 유공자 예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3개 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01년 이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안된 여순 사건 특별법. 무관심과 반대 속에 20년 동안 제정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해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진실화해위 조사가 미비했던 만큼 추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피해와 영향이 전국적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결과는 여전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의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의원총회가 열려 불참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동감하며 조사 방법과 보상 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 생전에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상 보상의 근거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는데 법을 새로 만들 때 열리는 입법 공청회가 여순 사건 법안과 관련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본 내용들은 우리 때 한번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법안 심사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 유사한 성격의 법안으로 여겨지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같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야당의 예상되는 반대도 극복해야 하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초과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잔업 근무 30분 복원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보다도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다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화순이 영하 4도, 담양이 영하 2도로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0도, 고흥과 보성 11도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강진과 장흥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온은 잠시 올랐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동강면 대지 1리 주민들이 11만 원, 동강면 옥정 5리 주민들이 7만 3천 원, 동강면 대전 1리 주민들이 12만 1천 원, 대전 2리 주민들이 13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나주시 동강면 대전 3리 주민들이 14만 원, 동강면 운산 1리 주민들이 8만 9천 원, 영광군 군남면 설매 1리 주민들이 10만 4천 원, 군남면 설매 1리 주민들이 11만 6천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영광군 군남면 월흥 1리 주민들이 10만 원, 군남면 양덕 1리 주민들이 5만 원, 양덕 3리 주민들이 6만 4천 원, 동간 1리 주민들이 9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광군 군남면 대덕 1리 주민들이 5만 2천 원, 대덕 3리 주민들이 4만 2천 원, 남창 1리 주민들이 6만 8천 원, 영광군 홍농읍 선석 1리 신대마을 주민들이 7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시민권익위원회 정책 권고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발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11시 이용섭 시장이 시민권익위의 정책 권고에 대한 입장을 기자 브리핑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는 광주시가 지난 2018년에 약속한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 줄 것을 지난달 11일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라는 요구가 목포에서도 나왔습니다. 목포 지역 사회단체인 목포청년 백인포럼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내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의 육류 소비가 늘면서 육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요즘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겹살 100g의 가격은 1,990원대로 1년 전보다 11%가 올랐고 목살과 돼지갈비도 각각 8%와 3%가 상승했습니다. 한우 가격도 1등급 등심이 1년 전보다 13%, 한우 양지는 7% 이상이 올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무상 급식 대상인 유초, 중고, 특수학교 가정에 학생 1인당 3만 원의 식재료 구매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